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능의학 진료실이라는 컨셉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주제는 이제 코로나 격리 해제 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격리를 보통 뭐 7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녹화하다가 오늘 다시 녹화를 하는데 수요일만 해도 그 30만 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60만 명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늘고 있는데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도 이제 예약을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7일 격리 끝나고 보통 바로 병원에 못 오시더라고요. 병원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한 일주일 있다가 더 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격리 해제가 끝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가 이제 7일이면 끝나는데 이 7일 만에 완벽하게 낫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뭐 면역이 떨어지거나 환자분들의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치료가 좀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격리 해제 7일이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잔여 증상이 남아 있거나 폐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셔서 이런 이제 청진기로 이제 청진을 조금 받는다든가 최소한 이제 양쪽 폐에 청진을 어,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더 한다면은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염증이 면역이 조금 회복이 되어 있는지 염증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보통 끝나고 나서도 목에 통증이 남아 있거나 기침 가래가 있거나 특히 이제 피곤하다고 이렇게 많이 숨도 조금 찬 것 같고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뭐 다니시던 그런 병원이나 뭐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격리가 끝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 같고 큰 불편함이 없다면 뭐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요. 그 폐렴에 걸리죠. 잘못하면 이제 바이러스 폐렴이나 2차적으로 이제 세균성 폐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증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제 청진기로 이제 폐 소리를 들어본다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폐렴이 심해지면은 폐섬유화증이 돼서 영구적인 폐 손상으로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근염도 생길 수 있어서 생명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지장애, 기억력저하, 그다음 중추신경, 말초신경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급성호흡기 증후군, 폐혈증, 쇼크, 혈전증, 뭐 선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중간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이제 환자 케이스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60세 남자 환자분이 이제 오셨었는데요. 이제 작년 21년 11월 5일에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10일간 폐렴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에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도 있고 숨이 차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면 숨이 더 찬다. 자주 하품이 나온다. 그리고 또 상당한 피로감을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런 증세들이 있으면은 특히나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생제나 뭐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서 생긴 간 수치 상승인지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이 간 수치가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 수치가 좀 올라가 있었고요. ALT가 올라가 있었고 감마지 TP 같은 경우는 40일, 뭐 좀 저는 이제 남자는 이제 20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뭔가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게 좀 의심이 됐었고요. 그 외에 뭐 콩팥이라든가 고지혈증, 뭐 전해질, 혈당 이런 거는 괜찮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40.7로 30 이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갑상선, 그 다음에 뭐 빈혈, 백혈구 수치 이런 걸 봤는데 특이한 거는 이 모노사이트가 9.6%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염증이 조금 남아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폐렴 환자를 치료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인데요. 요 항체도 경계 수치로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닌 그 중간 경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의학 검사를 좀 분석했더니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고 뭐 유산이 부족하고 과도한 음주 또는 환경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과도한 음주는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주 뭐 한 1, 2회 정도 소주 뭐 한두 병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더 마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환자들은 좀 의사한테 좀 말하기 곤란한 건 좀 낮춰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환자 치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는 이제 이 환자 혈액 검사와 증상을 봤을 때 간 해독하고 항산화,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간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항산화 치료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수액제를 조합을 해서 이제 IVNT 항산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치료를 했고요. 점점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면서 기침이 멈추기 시작했고 하품이 줄고 숨 차는 건 좀 덜하긴 했지만 계단 오르면 숨 차는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좀 더 치료를 했습니다. 한 5회 정도 치료했을 때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ALT 수치가 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감마제TP 수치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노사이트 이 단핵구 수치는 11%로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7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IVNT 치료를 했더니 이제 계단 오르면 숨차던 증세도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한 11번 정도 치료했을 때 특별한 불편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고요. 혈액 검사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특히 감마GTP가 유의미하게 20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모노사이트도 거의 정상 수준인 8.1%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그 코로나 치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의학에서는 환자의 면역력을 올리고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이런 영양 수액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그런 코로나 후 후유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후에 그런 불편 증세가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자가격리 후에 증상이 남아있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검사와 항산화 수액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또는 이제 코로나 감염 전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오른쪽에 한번 제가 이어서 뜨도록 이렇게 편집을 할 것이고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비타민 A, B, C, D, E, 아연, 셀레늄, NaC 이런 것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감염이 된 이후에는 C하고 D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꼭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